M+ 허브와 함께하는 시드 크레센도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곡 M+ 허브에서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가 IR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브에서 저희 허브 입주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후원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초청해서 우리 투자자들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드 크레센도. 시드 크레센도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상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 크레센도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드는 말 그대로 시드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인데 크레센도, 이렇게 점점 크게 점점 크게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시드 크레센도를 지었고요. 한 분의 스타트업 대표님과 두 분의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토크를 하는 그런 토크 방송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 함께 하신 우리 투자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인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모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박수로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강경화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강경화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드 크레센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심사 역을 하고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로서 심사, 투자, 보육 관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M&A 관련 일들을 했었고요. 기업들 이제 성장시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엑시트하는 부분들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자, 저희 인투인 벤처스의 서대용 이사님,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오늘 아주 힘겹게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인사 보내주시죠. 저는 슬램덩크의 서태웅과 이름만 비슷한 서대웅입니다. 네. 인투인 벤처스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모 회사가 한 8년 정도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스타트업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고요. 작년부터 준비해서 지금 이제 새내기 엑셀러레이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주로 예전에는 이제 광고회사 이런 곳들을 다녔고요. 한 4년, 5년 전부터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흥을 불어넣는, 제 부캐 이름이 흥소장입니다. 그래서 흥을 불어넣어 드리려고 오늘 왔고요. 뭐 질문 날카로운 거는 국장님과 팀장님이 하실 거고, 저는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읽자마자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다. 제가 아이디어 드리고 싶은 게 맞다. 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호칭을 이제 흥소장님이라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강경화 팀장님은 어떤 좀 별칭을 가지고 계신가요? 별칭이요. 네. 여기서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화가 꽃화자니까 이렇게 뭐. 꽃화자니까 화요? 화가 많다는 뜻 아니에요? 이런 거 정하지 환희 강경환이. 환희 강경환이? 네. 제가 사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파일럿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씩 정의해 갈 거라서 이런 걸 사전에 상의 없이 그냥 막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데 가면 뭐 프로 붙이기도 하고,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이제 뭐 님자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세 분이 다 성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 이제 파트너라는 이름 붙여서 강파, 서파, 공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강파님, 서파님, 저는 이제 공파. 네. 그래서 한번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죠 뭐. 바꾸면 되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네. 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성현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마곡 창업 허브랑 마곡 서울 창업 허브랑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드 크레센도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유튜브를 이용한 우리 입주기업, 그러니까 우리 떠오르는 스타트업들을 깊이 있게 소개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시드 크레센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용감하게 첫 순서에 손을 드시고 참여하신 저희 김성진 대표님을 모시고 깊이 있게 낱낱이 한번 우리 기업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토픽의 김성진 대표님
예, 자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2P의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대표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회사에 대해서는 IR이라고 하는 저희 장표를 넘겨가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들을 테니까 김성진이라는 분은 어떤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한국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하고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찾고 있다는 수요도 많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면서 이 분야로 내가 한국어로서 나라를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으로 이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똑똑해 보이시고 신뢰감이 페이스. 감사합니다. 좋은 페이스가 보이십니다. 우선은 그 아이템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K컬처를 등에 업고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앱이라고 하는 건데,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장표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업인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예요. 발표 장표 활용해가지고 한번 저희 서비스랑 그리고 제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표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로 한국어 교육을 바꿔 나가고 있는 K2P의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 한류 패널, 다시 한 번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로 한국어 교육을 바꿔 나가고 있는 주식회사 K2P의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글로벌적인 한류의 인기, 그리고 제한 외국인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어를 찾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토픽이라는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토픽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서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현재 이 시험은 5년 동안 64%급 성장하여 현재는 40만 수험 시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의 규모는 약 2천억 원으로 저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장 느린 교육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토픽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국어학당,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학당에서 학습을 받고 있는데요. 초중고와 같은 이런 획일화된 교육 과정만을 받고 있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가 쌓여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B2B 교육기관과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기로 채점을 하거나 종이책을 오려 붙여서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한 대학교 어학당에서는 이제 채점 문제로 인해서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퍼져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디지털 콘텐츠로 한국어 교육 그리고 토픽 교육을 바꿔 나가고자 이 서비스 K-토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K-토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토픽이라는 학습자 대상의 개인 맞춤형 토픽 학습 솔루션, 그리고 이제 B2B 교육기관과 강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K-토픽 아카라고 이름을 붙인 온라인 LMS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솔루션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인 맞춤형 학습 솔루션, B2C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 솔루션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K-토픽 어플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 K-토픽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학습자들이 간단하게 자신의 레벨 테스트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10문제로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은 토픽 영역에 자신의 취약점이 뭔지 파악이 되고요. 이렇게 파악된 취약점을 기반으로 시험일까지 합격할 수 있는 일일 학습량도 저희는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해준 일일 학습량, 그러니까 학습 커리큘럼을 각자 맞춰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자 맞춰서 제공된 이 커리큘럼을 활용을 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이제 토픽에 맞춰진 이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런 다국어 해설집을 통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토픽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각 문제별 프리 해설 강의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문제마다 저희가 데이터 태깅을 모두 해놨어요. 어려운 문제, 이 문제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어려운 문법들을 학생들이 언제든 체크해가지고 다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급수별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별 클래스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토픽이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1, 2급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초급 클래스부터 5, 6급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고급 클래스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 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B2B용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기관과 강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픽 온라인 LMS 시스템인데요.
이제 교육기관이나 강사분들은 이제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수강생을 관리할 수 있고 강의를 직접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설된 강의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약 보유하고 있는 16,000여 개의 토픽 교육 콘텐츠 그리고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불러와서 패드 형태로 강의 진행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가 자동 채점 및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초점이나 평가 솔루션이 없어서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펴져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이 AI가 몇 점 정도 이 학생이 맞을 것 같은지 이제 평가를 해주고요. 1차적인 첨삭을 제공해서 이런 강사들의 노고를 줄여나가는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솔루션은 한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현재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16,000여 개의 토픽 교육 콘텐츠 그리고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모두 디지털화 완료하였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드릴 학습이 가능한 패턴화된 문제은행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패턴화된 문제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틀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와 태깅이 되어 있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볼 수 있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문제 유형 자체를 아예 완벽하게 익혀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 걸렸는지 등 이러한 취향 능력에 기반한 학습 시간 관리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현재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디릴 학습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토픽에서는 가장 많은 5개 국어의 다국어 시스템 지원, 그리고 문제별 해설집과 유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B2C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요. 토픽 최초로 B2B용 LMS 시스템을 개발하여 한국 교육기관과 강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는 B2C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월 15,000원의 수강료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B2B 교육기관과 강사를 대상으로는 연간 100만 원의 연회비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후에는 이 B2C와 B2B를 연결하는 연결 플랫폼으로도 확장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2022년에는 약 2.5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연간 70억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성장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어 교원의 네트워크를 확보하였고요. 그리고 토픽 콘텐츠 약 16,000여 개를 디지털화 완료하고 지난 6월 B2C 서비스를 정식 론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서비스를 조금 더 다각화하고 K토픽 아카 B2B 솔루션을 도입하여 이제 시장에서 B2B 솔루션까지도 함께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B2C 솔루션을 정식 론칭하기 2달 전부터 콘텐츠 검증 절차를 좀 했는데요. 경희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온라인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융지싱크빅 유대미와 함께 진출한 영미권 교육 콘텐츠 판매를 통해서도 영미권에서도 수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8년 동안 유학 컨설팅 사업을 했던 팀원들이 모여서 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통해서 초기 회원수 약 1만여 명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년 정도 유학 컨설팅을 한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이 실제로 컨설팅한 유학생 수만 약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SNS 누적 팔로워스 3만 명을 비롯해서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약 110여 개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모두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에듀테크를 전문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서비스 기획자 출신이고요. 대학에서부터 이제 공학을 전공하면서 학생들의 이런 앱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 기획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그리고 세계 에듀테크 서비스를 론칭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앱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유학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글로벌 마케터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웅지싱크빅, 유데미, 그리고 천재교육과 같은 국내 교육계 대기업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면서 서비스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LMS 시스템, 그리고 AI 기술력을 가진 기술기업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술력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내 평생교육원, 그리고 전문대학 국제교류자 관리협회 등 다양한 협회들과도 협약을 통해서 교원 네트워크, 그리고 학생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 대기자 수만 약 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에 신규적으로 탄생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수는 약 8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오프라인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K토픽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플랫폼이 되어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물론 이제 에듀테크 시장이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여러 이 에듀테크의 앱들이나 뭐 저희가 흔히 접하는 영어 학습의 앱들 성공하고 있는 것들 많이 봐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오히려 역으로 외국인 대상의 이런 앱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네. 오늘 발표해 주신 거 보니까 또 나름 시장이 있겠구나, 비즈니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우리 강파님 강파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 IR을 먼저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요 근래 에듀테크 기업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받고 저는 인상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대표님 인상도 좋고 그쵸. 자료의 인상도 좋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 요즘 이제 K-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문화, 음식 등에 관심이 많으니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K-팝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냥 하나의 트렌드 같아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근 몇 년 사이에 K-팝이 확 인기를 받았는데 거기에 편중해서 이런 걸 막 만들었다고 하는 게 비즈니스적인 이 선택지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2024년 매출 목표가 70억이라고 써놓으셨는데 네. 당연히 피저빌리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상해 놓으셨겠죠. 사실 엑셀러레이터든 VC든 보면 매출 100억, 500억보다 사실 더 이 사이즈가 사실 그렇죠. 그렇게 큰 사이즈는 사실 아니어서 네. 겸손하게 써놓으신 건지 네. 혹은 아까 지금 우리 공프께서 공파 공프로가 아니라 공파트너 공파트너. 공파가 얘기하신 게 K-팝이라도 단어만 하셨지만 사실 K 콘텐츠이죠. 문화적인 네. 거나 뭐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또 상을 받고 사실 올해 깐느에서 감독상 네, 주연상, 에미에서 감독상 주연상 이렇게 받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K 콘텐츠가 가장 융성한 때이고 갑자기 아마 확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넷플릭스 같은 OTT들 때문에라도. 그런데 이들이 지불 의향성이 정말 있을 것이냐 B2C 쪽에서 저는 이쪽이 아마 계속 챌린지를 받으실 것 같고 네. 이 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 정말 아까 유학 비즈니스 유학원 쪽을 하셨기 때문에 네. 유저 컨설팅 유학생이 10,000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주로 아웃바운드 아닌가요? 저희는 인바운드로 인바운드 외국인들이 컨설팅이시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중국이나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 컨설팅을 받아서 오케이. 이제 한국에 있는 유수 대학들에 네네네네.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그럼 그 10,000명이 굉장히 밸류어블한 데이터라고 보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에 월 15,000원이든 혹은 또 다른 네. 상품이 혹시 나온다면 충분히 그 공략 대상이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정말 스케일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월 15,000원이라고 지금 현재 설명만 그거 하나만 설명해 네, 주셨는데 좀 다양한 프라이싱을 좀 하게시키는 뭐 100원짜리도 하나 볼 수 네,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친구한테 선물하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이미 아마 대표님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월 15,000원 딱 듣자마자 물론 이제 좀 사는 네. 친구들이 한국에 유학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그게 지불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다른 상품들이 있나요? 그리고 토픽만 계속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지금은 저희가 토픽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K 콘텐츠나 이제 K 드라마 이런 걸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토픽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떤 경계에 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고3 때 뭐
뭐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취업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 돈을 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뭐 유학을 간다고 하면은 유학을 할 때는 돈을 저희가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결혼을 하는 것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저희가 이제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생겼을 때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토픽이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외국에 어학당을 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토픽 성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성적인데, 이 성적이 없으면 학생들이 아예 들어오는 것 저차에서 이제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는 거고, 이들한테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만 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자기 삶의 변환이 생겼을 때 돈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이제 저는 뭐 가볍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되게 내가 이걸 생존을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토픽에 제일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토픽에 응시하는 인원들이 지금 매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 추세일 것 같기는 한데,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까 제가 제일 말씀하셨나요? 초반에 정확하게? 넣어드렸는데, 20만 명인가? 네, 20만 37만 37만 네, 명? 연간 한 아, 40만 명 40만 정도 명. 보고 있고요. 40만 명이고 2천억 시장. 네, 이게 2015년에 이제 2019년에 이제 38만 명 정도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절반으로 확 줄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다시 이제 21년부터 33만으로 올라오고 있고, 네.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22년에 줄었던 이유가 네. 이제 토픽 시험이 외국에서도 열려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떤 시나 아니면 베트남의 어떤 시가 아예 락다운이 돼버린 상태니까, 너무 코로나가 심해서 시험장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시험장이 다 아예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응시를 신청했다가 취소가 돼버렸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안 열리는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수험생이 줄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거에도 문제가 좀 생기면서 학생들이 자기 좀 올해 유학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좀 미루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저기에 있었던 수요가 저희는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픽 시험 자체도 원래는 PBT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책을 직접 시험장 가가지고 푸는 형태였다면, 지금 토픽 시험 자체가 IBT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IBT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도 시험이 열리는 게 매우 수월해지고, 그냥 그 시험 환경만 세팅만 되어 있으면 문제를 다 언제든지 풀 수 있는데, PBT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직접 한국에서 해서 다시 그 나라에 보내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또 자주 볼 수 있게 되면은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토픽 시험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꽉 차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장이 꽉 차가지고 놓쳤다. 이거 완전 수강 신청 저희 하는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시험이 더 많아질수록 응시율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갈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궁금한 건, 사실상 이 에듀테크 비즈니스의 이런 시험 지향형 이 앱일 경우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호응이 있을지 몰라도, 시험이라는 결과를 받아낸 이후에는 그 지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은 시험의 목적 달성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고객이 아니게 되니까, 그러면 고객을 유지하고 매출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가려면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고객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혹시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이 토픽을 공부하는데 한 4개월 정도를 써요. 그러면 이제 저희 플랫폼에 최소한 4개월 정도는 머물러 있게, 만약에 이게 서비스가 되게 좋다면 4개월 정도는 머물러도 있게 되고, 그리고 한 학생이 한 3번 정도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교 어학당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을 보고, 졸업할 때 졸업 요건에 또 있거든요, 토픽 시험이. 그럼 토픽 시험을 졸업하기 위해서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 학생이 취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베트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를 들어가고 싶을 때 이제 한국어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페이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학을 위한 시험을 또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러면 3번을 보면은 한 학생이 한 4개월씩 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학생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토픽 하면은 K토픽이야, 이런 이미지, 브랜딩 이미지만 심어준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도 수능 공부한다고 했을 때
메가스터디나 뭐 이투스 이런 거 공부하고 나서 저희도 어쨌든 수능을 끝나고 나서 이탈하는 고객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라는 브랜드가 어쨌든 수능이라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하니까 이 브랜드는 믿고 쓸 수 있겠다. 이런 브랜딩만 잘 된다면은 그 이후에 외국인 학생들도 선배들이 K토픽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 이런 것들만 좀 잘 증빙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링글을 구독해서 네.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링글이 되게 좋은 게 물론 해외 현지에 있는 외국인과 매칭을 해서 화상으로 네. 영어를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있긴 한데 꾸준히 새로운 아티클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꼭 1대1로 화상하지 않아도 링글이나 사이트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컨텐츠들 혹은 당신이 접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창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를 인지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청해놓고 지금 3개월간 1대1 매칭도 안 했어요. 그냥 햄막에서 보고 있는 거야. 1년치 끊어놓고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안에 계속 뭔가 올라오고 알람을 주면서 오늘은 무료 세미나가 있으니 참여해보세요라는 거 계속 주거든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디지털 한국어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K토픽이라는 걸 던지셨어요. 네. 저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봤었거든요. 결국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거에 대기자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런 한국어의 학습 열망하는 사람들, 교원사들 이런 분들이 다 이 K토픽에 어느 정도 그 머물러 있으면서 꼭 시험이 끝나서 이렇게 뭐 앱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니 계속 한국에 대한 새로운 컨텐츠들이 올라오는구나. 새로운 내용들로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자기가 소식을 새로운 걸 접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주면 그럼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고 이게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토픽을 보는 학생들이 그 이후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유학이나 취업이나 이민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유학이나 뭐 이민 컨설팅을 했었던 팀원들이 팀에 모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유학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잘 챙겨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 대학에 진학할 때 자기가 좀 원하는 분야들에서 좀 잘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마다 뭐 한국 외국어 대학교라고 하면은 언어를 좀 중심으로 하는 이 느낌이 저희도 알고 있듯이 이 학생들한테 너가 가고 싶은 진로가 어디인지를 좀 파악을 저희가 하고 이 학생들한테 그 부분에서 좀 컨설팅도 해주고 너 이런 쪽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하면은 학생들이 토픽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그리고 상품화가 되어 있으신가요? 현재는 아니고요. 아니고 네, 현재는 앞으로 계획이신 앞으로 거죠? 계획이고요. 저희는 지금은 토픽 콘텐츠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맞죠. 내가 정말 너무너무 결핍이 있어야 돈을 쓰게 되는 거고 남의 지갑에서 10,000원 빼는 게 참 어려운 네. 거거든요. 좋아하는 거와 사랑하는 거의 차이는 돈을 쓰냐 내에서 뭐 그 차이는 아니지만 네. 그 저런 모델이 저는 스케일업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파트너들이 물론 좋은 서로 등가 교환이 돼야겠지만 분명히 이 40만의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이게 대체자인가요? 아니면 보완제? 그러니까 우리 K2픽만 쓰는 건 아니라 본인이 다른 것도 하면서 이것도 쓰게 되는 네, 되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어학당에서 교육을 어. 받을 때 토픽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게 되는데 대학교 어학당 자체가 토픽을 위한 교육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토픽을 좀 더 빠르게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토픽에만 좀 집중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매출 아까 써놓으신 페이지가 있었는데 네. 이 매출이 그러면 2달간 콘텐츠 검증하셔서 네. 21페이지예요. 네, 맞습니다. 시범학교 운영하시고 콘텐츠 판매한 걸로 이제 진짜 이제 매출이 막 발생하시는 시점인데 네. 저는 저쪽에 아까 토픽을 패스한 친구들 혹은 취업 혹은 뭔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학교에 대한 컨설팅 같은 네. 그게 MVP가 꼭 돌았으면 하는 게 네. 국장님과 저 같은 맥락에서 있으면서 여긴 너무 고마운 곳이야. 야, 여기는 토픽은 원래 열심히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진짜 찐이야. 여기 프리미엄 회원 가입해 놓으면 혹은 내가 이 선생님, 스생님을 잘 매칭 받으면 나 학교 입시 이것도 이분이 해주셔. 대신에 비용이 얼마야? 위닝피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그 프라이싱이 좀 높더라도
뭔가 그게 MVP로 이거 이렇게 지불한다. 그래서 지금 토픽은 어찌됐건 가두리가 되는 거고 네. 이 안에서 이제 10% 20%를 더 많은 비용을 내서라도 솔루션을 확실히 주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또 바이럴이 될 것이고 그쪽에 대한 숫자가 좀 올해 내년 초까지 꼭 한번 네. 테스트 MVP 돌리셔가지고 숫자를 매출을 그쪽 매출 꼭 한번 보여야 해보도록 좋을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저 이게 어쨌든 앱 출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1,000회라고 하는 다운로드 수가 1,000회인가요? 네. 다운로드 수가 2,000회라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누가 주로 다운했는지 그리고 뭐 다운로드 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파악해 보셨나요? 네, 네. 지금 대부분 아시아권 학생들이 많아요. 앱 다운로드 한 학생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과 일본 이런 좀 아시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리텐션을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다운받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마케터랑 베트남 마케터 분이 있어서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이 현지 학생들이 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도 마케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유학 컨설팅 하면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학생들한테도 이런 서비스 출시했으니까 한번 써봐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토픽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료 결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료 결제는 한 10% 정도 일어나고 그 중에 있는 것 10%?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겨우 2, 3개월 네. 지났으니까 그래도 계속 그런 시도,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수치가 이렇게 증가할 앞으로의 그러니까 예측치를 보자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올해 10,000명 이상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좀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써보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피드백 사항을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더, 지금은 학생들한테 좀 주는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비해서 공급하고 있는 콘텐츠가 좀 적은데, 이것들을 이제 좀 무료 모델도 좀 만들어가지고 다 풀어서 학생들이 이제 가볍게 들어와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예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좀 학생 풀을 좀 늘리는 데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2만 명 정도,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판이 뭐 아까부터 이제 저희 대표님 보시면 네. 싱글벙글 이렇게 네. 아무래도 분남이시니까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궁금한 거 있으면 아주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네. 이제 대표님의 이 K토픽이라는 회사는 한국어 관련된 거 중에서도 시험에 지금 집중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어 시험 관련 이런 사업 아이템 중에서 이제 차별화된 타사와의 경쟁력을 딱 하나 뽑으라면 지금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저는 B2B 솔루션이 좀 B2B 솔루션이요?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기존에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외국에 있는 뭐 중국이나 베트남 현지에 있는 어학당이라도 유학원 이런 데들의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B2B 솔루션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어학당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그 어학당에 딸린 학생이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적으로 한 번에 확보를 하는 콘텐츠가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B2B 솔루션 프로바이더는 솔루션에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냐의 문제지 컨텐츠에 문제가 있느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루션에 그러니까 B2B로 이 LMS라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냐의 문제고, 그 안에 한국어를 담든 영어를 담든 그건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컨텐츠를 담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K토픽에서 만드는 이 B2B 솔루션 K토픽 아카가 컨텐츠가 차별화된 건지 아니면 솔루션의 그 내용, LMS에 대한 시스템이 차별화된 건지 어떤 게 차별화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는 콘텐츠 쪽에 차별화 전략을 두고 있고요. 지금 대학교 어학당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뭐 바른 유학생 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학당에
이제 실제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 뵙게 돼요. 근데 이제 매번 학교도 토픽처럼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어학당에서도. 근데 그런 할 때마다 계속해서 콘텐츠를 다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그러면 콘텐츠 개발비가 계속 들고, 그리고 이거를 콘텐츠를 학생들한테 하고 나면은 누군가 채점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특히 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53, 그러니까 토픽의 쓰기 53번, 54번 같은 경우에는 쓰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채점하는데 선생님들이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긴 문장을 어디가 틀렸고 이런 것들, 띄어쓰기 틀렸고 맞춤법 틀렸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주제에 맞게 잘 썼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돼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그냥 업로드한 거를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자동 채점 및 평가 솔루션으로 1차적인 첨삭을 제공하면은 뭐 30분이었던 시간을 15분 정도로만 줄여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0명을 하면은 300분이 150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해서 선생님들의 편의성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학당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어학당이 이렇게 여러 개 조합을 해가지고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의 시험지처럼, 예전에 저희 뭐 족보닷컴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 어학당만의 시험으로 다시 탄생을 시키거나 이런 솔루션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개발비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B2B적인 계약건이나 매출이나 이거는 아직 지금 올해 하반기에 계속 체결하시는 중이세요. 그쪽 숫자들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다음 IR 자료가 리바이스 된다면, 예를 들어 연세대 어학당, 어디 어학당과 뭐 1년치가 아니더라도 테스트로 뭘 아까 100만 원이라고 하셨냐? 네. 두 달치를 했다. 그래서 금액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이제 이 학교 제가 26페이지에 보면요. 네. 연간 신규 한국어 교원 수 8,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중에 제가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진짜로 네. 그 연세대 어학당 한국어교사 연구소에서 네. 그 한국어 선생님 그 수업을 몇 달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시험을 봤고 9월 말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 외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그 비즈니스 도움 되려고 엑셀러레이터로서 거기 VC 만나서 이렇게 하려는 거죠. 해외 현지 파트너로 가셔도 되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아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실제로 B2C를 처음부터 씹어먹기는 정말 어렵다고 네. 생각해요. 뭐 여러 이제 수많은 것들 우린 봐왔잖아요. 투자를 받는다고 다 저는 그게 다 끝이 아니라 이제 대표님 너무 이제 힘든 일을 가시는 거죠. 업계 이걸 근데 B2B에서 그들의 그 은근히 보수적이시고 네. 이 학교 기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돌파력과 영업력이 어찌 보면 우리 K-토픽의 이 밸류들이 높아지는데, 그거를 좀 포커싱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VC를 만나시거나 누군가 미팅하실 때 B2B 강점이 있다만이 아니라 세종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어학당에 그래서 지금 거래 의향서를 아예 다 받아놨다. 계산서만, 계산은 아직 계약서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 문서화를 해놨다. 가매출, 예상 매출이 이 매상 매출 시트가 아예 진짜 어떻게 보면 금액보다 건수로, 그래서 이 건수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한 학교가 쓰면 다른 학교 쓰긴 쓰거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 중에 도서관 쪽에 자동화하는 하신 분 있어요. 진짜로 막 되게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수적이라서. 이거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도서관 알바 쓰면 되니까. 학생 알바. 그걸 왜 우리 학교가 먼저 하냐. 외국에서 상 받고 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쪽 영업 전문가, 대표님이 주로 많이 뛰시겠지만, 그런 쪽에 네트워크가 좋으신 분들을 뭐 선거제로 한다든지 영업 인력을 꼭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숫자를 아마 VC는 좋아할 거예요. 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할 텐데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저는 해보면서 느낀 게 언어였어요. 언어.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지만 각자 자국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학생은 중국어, 베트남 학생은 베트남어, 뭐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은 인도네시아어가 자기 나라의 언어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이 계속 많아질 때마다 한국어로만 하면 못 알아먹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 4급이나 5급, 6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한국어로 해설집을 줘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근데 1, 2급 친구들은 이제 막 가나다라 떼고 들어온 친구들이어가지고 이거를 한국어로 이제 답지를 줘도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국어 서비스를 계속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국어로 해설집을 만들 때 하나의 답변에 한 8개, 9개의 언어를 언어 계속해서 다른 만들어 언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어마어마한 번역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다른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토픽 여기서 해서 난 땄으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안 봐도 돼. 졸업할 때나 보니까 이건 뭐 책 당근마켓에서 팔고 막 이렇게 네. 다 쳐요. 그게 아니라 애들도 늘 알바하잖아요. 뭐 부잣집 애들도 한국어서 알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내가 멘토가 되는 거지. 나는 토픽 여기에서 K토픽 회원인데 난 패스했어. 근데 내가 얘들 1, 2급 애들은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러면 거기서 패스해서 알바야? 여기서 오. 시간당 나는 그럼 얼마 받고 여기 나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인도네시아야? 아. 약간의 그런 식의 이 회원들끼리의 그 네트워크. 플랫폼 네, 네네네. 네. 물론 이제 여기서 가격 프라이싱과 이거는 많이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난 토픽 패스했어 라고 자기 자아 효능감이나 이게 높아지고 이 친구 잘 한국어 못하는 애들 그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또 사실 원래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가능하면 네. 뭐 원칙은. 가능하면, 네. 근데 너무 못하는 친구들은 아예 소통이 안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이쪽 회원이 여기 1, 2급 애기들을 같이 해주는 식의. 그래서 약간 멘토, 뭐 마니또, 뭐 프렌즈, 네, 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럼 지역별 커뮤니티도 만들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 얘네들끼리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를 토픽이 쏜다.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추천, 뭐 래플 이런 식으로 해서 너네 파티에 한강에서 치맥 먹어. 스타트업 대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치맥은 제가 쏠게요. 뭐 이런 식의. 저는 좀 사람 냄새가 나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당근마켓에 제가 참 대단하고 참 운이 좋은 어떤 천운을 얻었다라고 제가 생각한 건 무료 나눔할 때 주스 주잖아요. 물론 해외도 많겠죠. 하지만 왠지 따뜻한 곳, 우리 동네, 뭐 우리 뭔가 이런 사람 거. 냄새가 나. 네, 약간 뭔가 따뜻하고 그 사람 너무 좋더라, 인상 좋으시더라. 이거 나 무료로 우리 애기 거 장난감 받았잖아. 네. 뭐 하나 빵이라도 사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빵이 더 비싸. 그래서 그렇게 요 안에서 뭔가 내가 토픽 빨리 끝내버리고 뭐 이것도 이게 펑셔널한 쪽이라면 제 브랜딩 쪽을 얘기를 해가지고요. 펑셔널한 쪽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 잘 됩니다, 당연히. 근데 좀 더 오래 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느낌의 플랫폼이 되려면 사실은 이쪽 측면, 이모셔널한 측면도 좀 전략적으로 붙일 필요도 있는 거죠. 1, 2급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뭐가 걱정되냐고 여쭤봤는데 다국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경쟁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학습시켜주는 이런 그 LMS의 기능을 갖춘 학습 컨텐츠들, 학습 이런 그 에듀테크의 플랫폼들이 컨텐츠만 바꿔서 여기 진입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장이 그 정도 확실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한국어 교사 채용하고 컨텐츠 바꿔가지고 플랫폼만 살짝 손보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별점 줄 수 있는 건 뭐 우리 서파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긴 한데 혹시 경쟁사에 대한 대비를 따로 하신 게 있으세요? 지금 제가 경쟁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 아까 장표를 잠깐 넣어놨었는데 이제 펌픽이라는 회사가 이제 20만 회원 수를 확보해가지고 가장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B2B LMS 쪽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진학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처럼 다른 새롭게 들어온 친구가 둘 다 베트남 사람인데 이 친구가 베트남에서 이제 연세대학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 거죠. 이 친구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 이제 서로
끼리의 네트워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베트남 마케터 직원분한테 계속해서 이제 좀 물어본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토픽할 때 학생들이 어디에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냐, 그리고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공부를 하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그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한국어를 되게 잘하고 이제 한국에서 뭐 석사나 이런 걸 한 친구가 베트남에 다시 넘어간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한국어를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하고 토픽 시험도 많이 봐봤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토픽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같은 경우에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답이 A, B, C, 그러니까 가나다에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학생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학생이 풀고 나서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의 첨삭을 받지 않는 이상. 근데 한국어로 초급인 애들이 첨삭을 받으면 이게 첨삭을 받아도 내가 이거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현지 친구들한테 받으면은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야지 토픽에서 잘 맞아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를 해줘서 거기에는 학생들이 비용을 엄청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현지 학생들끼리 이제 쓰기 첨삭 같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계속해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소파가 말씀하신 그것처럼 똑같이 네트워킹해서 각자 이제 봐주고 실력 다른 학생들끼리 매칭해줘서 봐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에 집중해야 될 분야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커뮤니티 활성화로 달라지니까 어디에 집중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 위치를 가져갈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네.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근데 묶어야죠. 그래서 네. 내가 15,000원을 원래 냈고, 이 친구한테는 그 가르쳐주는 친구한테는 현금이 가는 구조일 수 있고, 네. 뭐 아무튼 제일 좋은 플랫폼의 방식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 입장이 자유롭게 바뀌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팔기만 하고 사기만 하는 것은 좋은 플랫폼이 아닌 거고,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도 되고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도 되듯이. 그래서 한국어 언어에서 너무 벗어나지는 말고 뭐 패션 뭐 이상한 걸로 가는 건 아니고 진로는 맞는 것 같고, 이쪽에서의 얘네가 여기서 머물 수 있는 어떤 이유, 칭찬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요런 느낌적인 네. 그런 거는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게 어떤 상품 프로그램 혹은 프로모션 할 때도 그걸 메인으로 그런 느낌들이 아마 남들이 나중에 범접하지 못하는, 혹은 어떤 친구는 펌픽이 제일 다운 많이 받았대, 그러니까 이것만 쓸 수도 있잖아요. 네. 펌픽은 왜 이렇게 20만이나 다운받고 뭔가 이들의 현재의 위치에까지 오게 된 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아무래도 초기에 좀 진입을 좀 빨리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좀 문제 풀이 기반으로 많이 제공을 해서 좀 가볍게 오는 학생들도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자체에서 포인트 제도 같은 걸로 이제 학생들이 뭐 풀고 나서 맞으면은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것들도 많이 주는, 칭찬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포인트 좀, 주고. 네, 그런 거를 좀 제공을 많이 체류 시간 하는 것 늘리게 하고 같아요. 됐구나.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막상 펌픽도 저렇게 정량적 수치로 봤을 때는 다운로드 수가 저렇다는 거지 실제 유료 회원수는 유료 회원수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있을지 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VC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그 경쟁 그 카테고리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플레이어가 그래도 투자를 받았고 어디에 받았는지 좀 중요한데, 펌픽은 어디에 받았는지 혹시 기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안 나와요? 그 투자 받은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디였는지 제대로 이름은 기억은 나지 규모는? 않아요. 규모는 한 2, 30억 정도였던 걸로 오. 기억하고 있어요. 시리즈 뭐 프리 A, 네. 뭐 A 정도, A까지 네, 맞나요? 그 정도. 네. 강파님 궁금해하시는 우리 대표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네. 이런 거 이렇게 네. 좀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보시죠. 노골적으로. 아이알 사진을 보니까 너무 대표님 사진이 인상적인 거예요. 다른 분이 오셨는 거 아니에요? 가끔 친구 공동 창업자인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부산 분인데 아. 수영길로 마동수사층에서 돈다. 심사위원들이 모른대요. 제가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봤는데 다른 또 이제 창업 경험도 있으신 거죠. 아, 네, 네. 그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랬었던 거여가지고, 이제 20살 때는 그냥 그 콘텐츠 분야를 좀 기획하는 거를 좀 좋아해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게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그 감성 페북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함께 운영을 했었고요. 이건 한 1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네, 팔로워 수 했었었고, 이거는 그냥 디자인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약간 숏 웹툰처럼 하는 그런 플랫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AI 기술 기반으로 이제 교육용 챗봇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어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나 이런 교육적인 요소를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조금 학교 다닐 때 연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다른 분야이긴 한데 독일에 있는 보쉬라는 기업에서 이제 한국지사에 있는 보쉬렉스록스 코리아에서 이제 중장비 전략사업본부에서 한번 같이 인턴으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외국계 회사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본 뒤에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SI 관련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서비스 기획이랑 개발을 좀 베이스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획이랑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앱을 만들고 웹 같은 걸 만드는 걸 좀 해보는 걸 하고, 이제 판매도 좀 몇 번 해보고. SI를 하셨기 때문에 네. B2B 쪽을 좀 강화하려고 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SI 하면서 이렇게 뭔가 앱 만드는 거를 남의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서비스로 내가 팔아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게 K-Topic이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우리 K-Topic이 성공할 수 있겠다고 느끼는 게, 사실 아이템을 선정할 때 자기 전공 분야를 선정을 해요.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선정하는 사람들은 한국어 전문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웹 플랫폼이나 그 기술 쪽은 외주 맡겨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거 막 이렇게 꾸며서 포장을 막 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표가 개발자야. 이러면 말이 달라지는. 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어쨌든 개발자 1차적인 역량이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해야지라고 하는 고민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들면 돼. 네. 근데 바꿔도 되고. 정확히 말하면 김성 대표님은 개발자가 아니신데? 기획자. 서비스 기획도 하고 제가 개발도 함께 개발하실 하고 때 하시는데요? CTO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팀원 소개 때 보면 개발팀이 없어서 네, 이걸 다 외주 맡기시는 건지 제가 그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세요? 네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된다니까. 천재네. 이러면 군대 된다니까. 나오셔갖고 네. 혼자서 공부하셔서 네. 코딩 하시는 컴퓨터 개발자 구하는 게 정말 힘든데 네, 내부에서 다 해결이 가능해요. 제일 큰 문제 하나 해결하고 출발하시니까 네. 이건 네. 갈 수 있다니까. 전 거기서 가능성을 크게 봤어요. 이제 이게 뭐 또 단계에 따라서 시드 투자, 뭐 프리-A 받으시면서 또 좋은 개발자들 네. 당연히 필요하실 테니까 그런 개발자들 설득하시거나 땡겨올 때도 그들의 마음이나 언어를 좀 네. 아시니까 유리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이 ICT 플랫폼 하면서 개발자가 그 파운더 정도가 없이 하는 데는 사실 좀 불안해요. 근데 거의 허수아비죠, 외주로 허수아비. 있는 데도 많죠. 외주를 하는 데가 많죠. 네, 나중에 네. 이제 투자 받고 나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드 단계의 투자를 많이 검토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할 당시에 대표나 그 창업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중요하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안 해요.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상황이 바뀌건 시장이 바뀌건 바뀔 거야 라고 했을 때 빠르게 바꿀 수 있을 만한 이 전문 인력들이 내부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님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하셨다가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르게 기획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투자가 아니, 아니라 근데 직원으로 가셔야 되죠? 저는 이제 하드 처음에 무급이랑 성과급 위주로. 왜냐면 대표님 이제 고정금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처음에 빵원을 10,000원을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냉정하게 하나 꼭 여쭤보고 네, 싶어요. 엑식 계획 듣고 싶은데 M&A 쪽인지. 근데 지금 이 포캐스팅이 너무 겸손해요. 2024년에 70억 매출이면 사실 너무 작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물론 뭐 이게 꼭 높다고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너무 막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떤 VC들은 세상을 아직 모르시는군요 이런 눈으로 보긴 하는데 70억이 제가 낮다라고만 자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엑식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예를 들어 저는 당근마켓에서도 이걸 엑시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네. 이런 에듀 쪽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 쪽이든 뭐든 뭐 어디가 됐든 뭐 그리고 그런 파트너들, 사모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24년에 이 정도의 계획이시고 23, 24 앞으로 2년 반 안에 그러면은 한 3년, 4년, 5년 어떻게 저희가 만약에 우리 강파가 시드 넣었어요. 아니면 전 개투 들어왔어. 이만큼 들어갔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제 돈이 또 될까요? 언제쯤에? 저는 M&A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주로 목표하고 있는 곳은 교육의 대기업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 하고 있는. 네, 그쪽을 M&A로 해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한국에 있는 교육계 대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저희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사업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성인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성인 교육에서는 또 필드 플레이어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 잡고 있는 기업들이 뭐 패스트 캠퍼스라던가 아니면 뭐 클래스 101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고 콘텐츠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한국에서도 이제 그 한국어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뭐 경영이나 이런 것 수업을 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 저는 보충해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학생들이 한국어가 안 돼가지고 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경영학을 배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경영학에 대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고 이러면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보충 학습하면서 또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그런 신사업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M&A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제가 네.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네. 근데 법학을 전공했는데 솔직히 이제 전공 서적을 볼 때는 또 다른 언어예요. 또 네. 중국어가.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때 제가 회화가 아닌 중국어 법률 관련 또 이제 그 선생님을 구한 적이 있어요. 아, 강파 네. 글로벌 파고시군요. 글로벌 근데 정말 인재시군요. 딱 저 링크래요. 링크랑 저 스틱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대표님께서. 네. 나름 그래도 그 이쪽 영역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파가 Hexagon이 K컬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좀 촉이 오시나요? 투자 검토를 하시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 논리적으로 말씀도 잘하시고 거의 막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거는 보수적으로 이제 잡으신 것 같고 상황을 좀 더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저도 궁금증이 있었던 건 IR을 보면서 매출이 조금 아직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네. 어느 쪽이 비중이 큰지를 동시에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IR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목표를 하는 것들도 있으실 거고 아까 전에 이제 그래서 제가 뭐가 강점이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런 맥락과 비슷하게 정확하게 어디서 크게 매출이 나올 건지는 저도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감은 안 왔어요. 그 포캐스팅 장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B2B라면 아까 뭐 학교들 몇 개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런 곳이 계약을 얼마 했을 가정일 때 이게 몇 개가 되고 월 얼마짜리 그 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 조금 다른 얘기까지 들어가면 K토픽은 좋은데 마치 뭐 포스트 닥터 이거 있는 것처럼 뭐 프리 A 같이 프리 토픽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국어 배울 수 있어 무료로 이 앱 받아봐. 그래서 퍼널링을 막 늘려놓고 근데 얘네 무조건 한국어 올려면 토픽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토픽은 여기서 알아서 하고 포스트 토픽 같은 느낌이라면 그 보통 이런 장표들 19페이지, 20페이지가 네. 사실 날아가는 페이지들이거든요. 19페이지 다음 장에 월별 팟캐스팅 그게 굉장히 짜잘하게 실제 학교명들 B2B 뭐 MOU 뭐 여기 옆에는 MOU 여기는 가계약 여기는 뭐 거래 의향서 여기는 계약 뭐 체결 계약 진행 중 이렇게 해서 딱 봤을 때 B2B에서 20억 내년에 15억 나겠구나 뭐 절반만 나도 괜찮고 그렇죠. 뭐 B2C는 여기는 뭐 잘 안 보이네. 네. 이런 게 좀 여기가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라는 걸 인식이 딱 들어야겠는데 이 IR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네. 저는 오히려 이 IR에서 정말 큰 문제점은 네. 타겟 고객을 이상하게 잡았어요. 왜 토픽 수험생이 타겟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토픽 수험생이 되고파 하는 해외의 그러니까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예비 잠재 수요층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네. 그게 다 고객이고 그 넘버가 여기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칼큘레이션 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나오는데
토픽 수험생만 토픽. 한정하면 네. 그냥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K컬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숨은 사람들, 이게 다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언급을 해주셔야죠. 네. 그러면 원래는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매번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 한류편 해가지고 막 1억 명 이렇게 해가지고 몇억 명 뭐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럼 너무한데 거기서 네. 좁혀서 논리적으로 이제 네, 이 정도. 줄여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토픽만으로는 한 2천억 원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뒤에 뭐 한국어 시장 자체는 한 제가 1조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놓은 이런 장표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좋아요. B2C나 네. B2B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B2B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1년에 한 5천만 원이나 얼마씩 갖고 왔을 때 어느 정도가 시장이 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분석을 해놓은 건 있긴 한데 저는 요거가 저장표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게 해석돼서 뭐 우리 강파와 공파가 얘기한 것처럼 반영된 프로젝션 표가 아주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고심한 피저빌리티, 실현 가능성을 보이는 그게 있으면 좋겠고 프리토픽처럼 맞는 네. 거죠. 근데 막 1억 이렇게 하면 그럼 분명히 네. 어떤 멘토분이 그랬겠죠. 네. 너무 벌리지 말고 좁혀서 이랬겠죠. 근데 저는 세종어학당에서 이미 하고 있는 애들이 다 우리 타겟인 거지. 우리 이 앱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료 버전만으로도 네. 뭔가 엣지가 있고 나 한국 유학은 안 가더라도 토픽 한번 따보고 싶어. 나 올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나는 한국어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따놓을래. 언젠가 쓰겠지. 혹은 내가 뭐 삼성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따놓을래. 뭐 한국에는 요즘에 자격 토픽 따는 게 유행이래.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토픽 땄대. 뭐 이런 식의 물론 그게 막 그 아주 적은 비용으로는 힘들 수는 있지만 K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뭐 인스타그래머, 뭐 유튜버 이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을 언젠가 이제 투자를 좀 받으시고 마케팅이 생겼을 때 그냥 산타는 날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토픽을 배워가는 과정, 한국어를 배워가는 과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저는 요 플랫폼을 해야 돼. 내가 가입해야 돼. 했더니 너무 좋아. 나 토픽 땄는데 여기서 뭐가 또 있어.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 막 애들이 고맙대. 나도 저 때가 있었지. 1급일 때가 있었지. 요런 그런 자기 부심을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 한번 꼭 테스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굉장히 첫 번째 시간인데 너무 재밌는 아이템이어가지고 네, 제 아이템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촬영하시는 분 다 지쳐가지고 네네. 지금 빨리 돌리는 이상인 줄 알았어. 지금 우리 41초 남았어요. 자리 옮겨서 저기 술자리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다시 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 저희가 그 얘기할 것도 더 많고 정말 더 얘기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이야기 나눈 이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얘기 나눴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 얘기 못했다 싶은 거 있을까요? 그냥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냥 계속해서 한국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을 참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려고 고맙습니다.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숫자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쇼미더머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쇼미더머니 이거 파트너 영입. 다시 싸우세요. 파트너 영입. 나는 이제 잘렸다 이제. 거기를 붙어야지. 근데 진짜 되게 대단하신데 계속 뭔가 런칭하시고 서비스 만드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궁적으로 뭘 하고 싶으신 맞아. 거예요? 역시 내면의 역시 스타트는 무엇일 거예요? 당신의 꿈은 이게 무엇입니까? 들어갔었어요. 자, 마지막 멘트로 좋네요. 지금 볼수 있죠? 아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뭔가 M&A나 이런 것들 하면은 제가 쌓인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창업자 분들한테 좀 멘토처럼 내가 힘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의시되겠다. 고민했던 부분들을 의시되겠다. 네. 지금 좀 비슷하긴 한데 처음 알아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런 분들에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면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연쇄 창업마가 되고 싶진 않고. 네, 연쇄 창업? 엑셀러레이터가 되고 싶다. 네, 그것도 네.
연쇄 창업도 따다가. 좋아요. 네. 해보고 싶은 사업도 되게 많고 아이디어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열심히 해서 이거 빨리 네, 잘하시면 알겠습니다. 다시 써보세요 이거. 네, 어쨌든 첫 번째 시간 시드 크레센도 너무 즐겁게 저희 K토픽의 김성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 아주 파일럿을 진행하는 6건의 이제 시드 크레센도 진행을 할 텐데 다음번 더 재밌고 유쾌한 우리 스타트업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디오스타 초반처럼 뭐 해야죠. 만나 멘트가 있나요? 뭔가 점점 그로 같이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 있지 않나요? 크레센도라는 거? 악뮤? 아 맞아 있어요. 있죠.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있어. 기억나요? 그 못 가나? 10초 밑에까지만. 아 근데 우리가 이걸로 채널 수익 내는 거 아니잖아. 네, 아닙니다. 돈 받는 거 아니죠. 네. 아무튼 뭐 네. 저는 시드 크레센도. 크레센도라는 이름을 이 프로그램이 지었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마곡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한 시드 크레센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 같이 시드 하면 크레센도 하면서 점점 크기를 이렇게 저도 해주시면서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1회차 시드 크레센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드 크레센도 점점 크기 점점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연락.